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랜드로이드 127A번 토모에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0년 11월, 가격은 3,334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무사무녀 토모의 랜드로화 제품이고요. 옵션 파츠로 일본 도화 부적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 파츠로서 이제 상의 탈의한 모습이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어서 이제 등장 작품 퀸즈 블레이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재팬에서 출판하고 있는 대전형 게임북 시리즈로서 이제 소설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면서 대륙의 여왕을 결정하는 무도대회 퀸즈 블레이드를 배경으로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여성 전사들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이제 전투에 임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들이 전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출도나 선정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수많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참가한 기획이라서 또 이것 때문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캐릭터 토모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동쪽의 끝 섬나라 히노모토의 국가수호를 맡고 있는 이사카도 신사의 무사무녀 중 한 명입니다. 무사무녀들은 원래 충이와 예의절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정예 전투 부대로서 대륙으로부터 침략자 격퇴나 귀신의 토벌을 임무로 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사무녀는 존경과 경애의 대상이지만 이 토모에는 언제나 웃는 얼굴하고 다니며 솔직하고 상냥한 성격이라서 많은 영주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이제 마사카도 신사의 신주가 서쪽 바다를 넘어 대륙에서 개최되는 투기대회 퀸즈 블레이드에 도전하라는 신탁을 꿈에서 받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모에게 참전할 명령을 해서 그녀는 이제 필승을 맹세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고요. 제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블레이드 127번 토모에 127번 상당히 좀 오래된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부속품이 좀 휑합니다. 이건 일단 내부를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측면, 뒷면 랜드로이드의 전형적인 박스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고요. 부속품을 이제 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딱 보시면 정말 휑하죠. 구성품이 소체와 이제 무장의 어떤 부분과 각종 옵션 파츠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제품 아니랄까봐 뭔가 좀 볼륨감이 상당히 좀 부실한 느낌이 드는데 참 심플한 구성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랜드로이드 토모에 잠시 준비를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랜드 토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마쳤고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무녀라는 토모에 일단 앞에 무사가 붙어 있긴 했지만 무녀라는 컨셉에 맞춘 무녀 복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 자체는 퀸즈 블레이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노출도를 자랑하는데 토모에 만큼은 흔히 말하는 철벽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작품 내에서도 무녀복으로 꽁꽁 싸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랜드로이드화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붉은색이 이제 전통 무녀복을 취하고 있고요. 머리에는 머리띠를 메고 있고 앙증맞게 묶은 머리 이렇게 또 착실하게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나 이런 가지 옷 디테일은 상당히 다른 랜드로이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속품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체용 얼굴 하나와 팔 한 세트, 그리고 이제 상의 탈의를 위한 그 버전을 요철하기 위한 또 팔과 몸통, 그리고 액세서리 파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좀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토모의 이제 무기로서 사용이 되는 일본도
작은 사이즈지만 나름 도색도 잘 잡혀 있고요. 칼날 부분에는 점이 무슨 마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양도 그려져 있고요. 상당히 디테일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츠가 가장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적인데요. 이 작은 사이즈인데도 악령 퇴산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그 부적마다 그 특유의 이런 막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것도 충실하게 다 그려져 있는, 그리고 이 부적 특유의 이제 펄럭임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곡선까지 이렇게 섬세한 처리가 돋보이는 이러한 부적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쉬운 요소라고 한다면 역시나 너무 부족해요. 파츠 수가. 127번. 지금 제가 알기로 낸드로이드가 벌써 거의 한 480번대인가? 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로도 쳐도 벌써 한 4년 전 제품이고요. 넘버링으로도 거의 300번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옛날 제품이 되다 보니까 부속된 파츠 수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제품 조형 면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좋은 퀄리티를 유지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어이쿠,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탠드인데, 부속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투명 스탠드로 되어 있고, 흔히 이제 등이나 몸통에 조인트로 꼽아서 하는 스탠드가 아닌, 예전에 이제 K1 때 봤었던 거와 비슷한 다리를 고정하는, 다리를 잡아주는 스탠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열 조인트가 있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낸도가 아무리 좀 작은 스케일의 피규어라고 하지만 이 밀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게가 은근히 나갑니다. 그 사이즈에 비해서 버티질 못해요. 지금 다리를 여기다 고정을 잡아도 이 특정 각도를 유지를 할 고정성이 없습니다. 고정 기믹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다리 부분을 고정한다라는 이 고유의 기믹 의도는 알겠지만, 자, 잠시 이렇게 좀 다리를 꼽아 놨는데 고정성이 보시다시피 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맞춰서 끼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로서의 역할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실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워두는 면에서는 이렇게 좀 나름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흔들림에 상당히 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이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얼굴 표정은 이제 두 가지, 평소에 미소 짓는 얼굴과 싸울 때 쓰는 듯한 표정과 같은 이렇게 진지한 표정, 이렇게 두 가지 얼굴 표정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얼굴 교체는 옛날 랜드로이드와 같은 얼굴 앞머리를 순서대로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자, 참 꼽을 때마다 불안하다.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또 얼굴 교체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띠 부분이 보통은 이제 앞머리 파츠에 여기에 이식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머리에 이식이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정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주요 외관적인 요소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종 포즈와 더불어서 교환 파츠였던 이 상의 탈의에 대한 거는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이어서 이 상의 탈의 파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의 탈의라고 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좀 실망스럽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인용 피규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릴 때는 다 가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위에 상의, 이 무녀 복장의 상의 버전을 탈의한 상태에 연출을 하기 위한 별도 파츠들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의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분리를 해서 이제 부속되어 있는 파일들을 좀 결합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몸통을 이제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몸통을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로 이제 상의에 이 벗고 있는 하지만 가릴 때는 다 가린 이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교체용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약간 조금 아쉬운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손이 좀 아쉽다라 그래야 되는 게, 오른손, 오른손, 이쪽도 오른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편손이고요. 각종 뭐 일본도나 아까 부속이 되었던 이 부적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손들이 전부 다 오른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왼손이 없어요. 저는 설마 이게 왼손 손만 빼서 공유해서 쓰는 건가 싶었는데, 박스에 그려져 있는 각종 포즈들, 그리고 구스마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던 이 낸도 제품의 소개 페이지에서도 모든 액세서리 파츠는 오른손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이제 일본도랑 이 부적을 갖고 있는 무녀다 그러면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 이러한 포즈를 구현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손 파츠가 서로 교환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손 파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포즈를 위한 손 파츠가 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손에서 어떻게 좀 까딱까딱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제품 자체만으로 연출할 수 없다라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단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자재한 포즈가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또 다른 이제 포즈들 한번 또 실제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제품이 여러가지 포즈가 좀 어려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뒷면에 있었던 요 세 가지 한번 그대로 뭐 따라해 보도록 하죠. 어렵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 포즈 취할 게 많이 빈약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뭐 몇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이 상의 탈의 상태에서 부적을 들고 있었던 아까 포즈를 재현한다고 한다면, 이 제품의 손가락 부분에 지금 손을 아마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에 이 부적을 그냥 우겨 넣어서 이 틈새에 그냥 꾸겨 넣어서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돌기는 이런 걸로 고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참고로 이 손 구조는 저 상의를 입고 있는 손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 손가락인데 구조가 똑같아요. 둘이 이 검지와 검지 사이에다 꼽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포즈를 더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요 상의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좀 다시 옷 좀 입히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일본도를 놓은 손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팔을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를 쥐어주고, 뭐 다른 좀 뭔가 역동적인 걸 하고 싶어도 이 왼팔이 없어요. 왼팔이 없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뭐 손의 각도를 살짝 틀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조치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 참 낸도 포즈 하는 게 이렇게 쉬우면서도 뭐랄까 좀 너무 허전해 보이는 느낌은 참 간만이네요. 이거 이렇게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요 부적손과 동일한 포즈도 같아요. 상의 탈의했던 그 팔하고 동일하게 부적을 손에다 끼워주고서 부적을 들고 있는 토모의 모습을 이렇게 또 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약간 좀 바리에이션 한다 그러면은 이제 손을 살짝 뭐 돌려주고 지금 부적을 다른 방향으로 뭐 끼워 본다던가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나름 어려워요. 이게 또 그리고 고개를 뭐 조금 참 여러모로 기본 포즈들 외에는 다른 포즈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뭐 다른 바리에이션 좀 만들어 보기 되게 힘들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포즈로 참 제약이 큰 요런 모습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또 오늘 리뷰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솔직히 가장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퀸즈 블레이드에 등장했던 토모의 랜드로이드 제품이었습니다. 나온지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고 있는 최신 제품들에 비교하면 여러가지 부속품들의 좀 부족함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속되어 있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다리 고정형 스탠드 요런 거기 때문에 좀 고정성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오래된 제품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당히 퀄리티는 잘 나왔어요. 품질 자체는 좋습니다. 이 조색의 조형이라든지 이 도색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적과 같은 이러한 소품들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존재하지만 또 반면에 잘 된 거는 이렇게 또 잘 나왔다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